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라입니다. 정재환 교수님저 제7판 신헌법 입문 129페이지 로마 제7번의 정당의 활동부터 보겠습니다. 사마에라 TV 절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정당의 활동 1번에 정치의사의 전달, 형성과 정책 추진 활동.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수렴하고 전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신의 정책을 제시하면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 활동이기도 하다. 정당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참여한다. 이번에 정당과 선거 양가를 보내 공직선거에 참여. 정당은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위하여 정당의 기능으로서 공개의 경쟁 기능을 수행하는데 바로 공직선거에 참여가 것이다. 정당은 선거 참여를 통하여 자신의 정책을 제시하고 그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받으며 국민 의사를 수렴하는 기회를 가진다. 현행 정당법은 동법이 정한 공직선거에 동법이 정한 기간 참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양가로 1번에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동그라미 1번에 후보자 추천권. 정당은 선거에 있어서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 안에서 그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이게 공천이죠. 우리 보통 말하는 공천. 다만 비례대표 자치구 시 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해 추천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에 민주적 절차.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당원으로 정한다. 130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당내 경선. 정당은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당내 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 법은 당내 경선을 이처럼 감시적 의무가 아닌 임의적 선택에 맡기고 있으나 중요 정당은 당내 경선을 실시하고 있다.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하는 경우는 경선 후보자로 나섰다가 당의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의 선거와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동그라미 4번에 여성 후보자 할당제. 여성들의 선출직 공직에 진출 기회가 부족하여 여성들을 위한 대표성이 취약하므로 이를 고치고 여성들의 진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직선거에서 각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들의 일정 비율을 여성들로 추천하는 여성 후보자 할당제가 실시되게 하고 있습니다. 양가로 3번에 정당의 선거운동. 정당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가진다. 정당 선거운동은 자당 소속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활동임은 물론이고 자당의 정책 홍보, 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 국민의사 수렴 등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기도 하다. 로마자 8번에 정당의 재정, 정당의 정치자금. 정당도 그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재정이 필요하고 건전하고도 효율적으로 재정이 운영되어야 한다. 정당의 재정 문제가 특히 중요한 것은 정당의 정치자금이 투명하고 적법하게 운영됨으로써 깨끗한 정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번은 정치자금에 대한 기본 원칙. 정치자금의 수입, 지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들이 적용되어야 한다. 동그라미 1번의 적법성의 원칙.
불법 자금이 금지되면 물론 법이 허용하는 방법에 따른 수입,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그라미 2번에 목적 정당성의 원칙, 정당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지출되어야 한다. 동그라미 3번 투명성, 객관성의 원칙, 정치자금 조달자가 명확하여야 하고 131페이지 회계 등이 공개되어야 한다. 동그라미 4번 효율성, 건전성의 원칙, 최소한의 비용으로도 민족 정치활동을 촉진하는 효과를 거둬야 한다. 정당의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치자금법이 정치자금에 관한 규제를 하고 있다. 정치자금법도 위 원칙 1, 2, 3을 명시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일정 금액 이상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경우에도 실명이 확인되도록 하고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정치자금의 개념.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이라고 하면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정당의 당원, 당규 등으로 정한 부대 수입,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의 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 사무 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과 감옥에 열거된 사람이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예, 굉장히 기네요. 그죠? 당비. 당비라 하면 명목이화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당원, 당규 등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부담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정당법은 당원의 정예화와 당의 지정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당의 당부 납부 제도를 설정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비 납부 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의 당원은 같은 정당의 타인의 당비를 부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타인의 당비를 부담한 자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당비를 부담하게 한 자는 일정 기간 당원 자격이 정지되도록 하고 있다. 4번의 후원회. 후원회라 하면 정치자금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132페이지 후원회 제도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정치 참여의식을 높여 유권자 개인으로 유권자 스스로 정당이나 정치를 후원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나아가 비공식적인 정치자금을 양성화시키는 계기로 작동하도록 하는 데에 그 입법 목적이 있다.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주체, 정당 후원회 금지 유연성. 이전의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 지역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에 대해서만 후원회를 둘 수 있게 하고 정당에 대한 후원은 이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었다. 헌재는 이 금지 처벌의 규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그 이후로 헌재는 정경유착의 문제는 정당 후원회를 통로로 하여 발생했던 점이 아니라 불법 정치자금의 수수로 인한 정경유착의 폐기를 방지하기 위해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정당 후원회 제도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기부 및 모금 한도액의 제한, 기부 내역 공개 등의 방법으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과 피해최소성 원칙이 위배되고 법익 균형도 충족되지 않아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살펴보면 헌재 자신이 설시하는 대로 정경유착의 문제는 정당 후원회의 통로로 하여 발생하였던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당 후원회 폐지의 목적 정당성부터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5번에 정치자금의 기탁. 정당의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선거관리위원회에 금전 등을 기탁하는 제도도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검은 정치자금을 막고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김영기탁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 또는 그 성명 등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기탁금을 기탁할 수 없다. 김영기탁을 하되 선관위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김영기탁은 인정하고 있다. 6번의 기부. 기부라 함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에 그 밖에다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133페이지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을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 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이를 기부로 본다.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노동조합의 경우 과거 다른 단체들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정치자금의 기부가 금지되고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 금지 규정은 1999년 위헌으로 개정되어 기부가 가능해졌어. 그러다가 이후 대기업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이 크게 문제되었기에 이를 원칙적으로 막을 목적으로 2004년에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을 포함한 일체의 단체에 대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금지하여 현대 노동조합도 기부를 할 수 없게 다시금 금지되고 있다. 그런데 이후 헌재는 이 국내의 단체에 관련된 자금의 기부자에 대해 합헌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결론은 현재는 없다. 대신 개인 자격으로 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7번의) 국고보조금 양가 1번의 의의와 기능 정당의 건전한 재정을 이끌기 위해서 국가의 예산으로 보조하는 제도가 국고보조금 제도이다. 현행헌법 제8조 제3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고보조의 헌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보조금이라고 함은 정당의 보호 협정을 위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국민의 의사를 결집하기 위한 정당의 운영에는 재정이 소요된다. 복수정당 하에서 다양한 의사와 정책을 표방하는 정당들이 존재해야 하는데 정당들이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지 못하여 그 운영이 어렵게 되면 여러 정당들이 존속하기 어려워져 국민의 다원화된 의사의 수렴도 어려워지고 다원주의 실현이 취약한 조건에 놓일 수 있다. 정당 자금의 많고 적음에 따른 정당 간의 홍보, 선거, 정책개발 등에서의 경쟁에 불평등을 가져올 수 있다. 이와 같이 134페이지 정당의 활동을 보장하고 정당 간의 평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가 재정적 보조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에 의한 공적인 자금 배분이라는 점에서 정당 자금의 투명을 갖추도록 하여 불법 자금 등의 유혹에서 정당이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보조라는 의미도 준다. 양가 2번의 유형 현행 정치자금법은 동그라미 1번에 일반적인 국고보조금 외에 동그라미 2번 추천보조금 제도도 두고 있다. 양가로 3번에 일반 국고보조금과 그 배분 일반 국고보조금에는 동그라미 기업 매해 예산에 계상되는 경상보조금과 동그라미 2은 선거가 있는 연도에 예산에 계상되는 선거보조금이 있다. 일반 국고보조금은 지급 당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 그 100분의 50을 정당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배분 지급하고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으로서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을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은 최근에 실시된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한 정당으로 국회의원의 선거의 득표수 비율을 100분의 2 이상인 정당 등의 법에 정한
선거에서의 일정 비율 득표 정당들은 경우에 보조금은 100분의 2씩 배분 지급한다. 이상과 같이 배분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자녀분의 100분의 50은 지급당 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의 그 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 지급하고 그 자녀분은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 지급한다. 이처럼 현행 배분 기준은 정당 득표율로 감안하나 원내 교섭단체인지 여부와 의석수에 따라 더 많은 비율을 배분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에 대한 합리성 없는 차별이라는 주장이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되었는데 현재는 대의민주적 기본질서가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회 내에 안정된 다수 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수 의석의 원내정당을 uk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보고 합헌성을 인정하였다. 양가로 4번의 추천보조금과 그 배분. 현재 추천보조금 제도는 양가로 기억, 여성 후보자 할당제를 촉진하기 위한 여성 추천보조금 제도 135페이지에 양가로 미운 장애인의 정치적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추천보조금 제도를 두고 있다. 그 비율은 추천비율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다. 양가로 로마자 9번 정당의 소멸, 해산과 등록 취소. 정당은 해산과 등록 취소를 소멸한다. 1번의 해산. 양가 1번의 해산의 이유. 정당의 해산에도 정당 자신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자진해산과 정당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국가기관에 의해 해산되는 강제해산이 있다. 양가 1번의 자진해산. 현행 정당법은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서 정당이 스스로 해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진해산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당의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자녀재산은 당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고 당원에 따라 처분되지 아니한 자녀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양가 3번의 강제해산, 방가로 1번의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한 강제해산과 그 의해. 현재 우리 헌법은 정당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서만 강제 해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행정기관에서의 해산 명령 처분으로 해산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정당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정당 해산 심판 사건으로 2013년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및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심판이 청구되었다. 원안 판결로서 8대1로 해산 결정이 되었다. 방가로 1번의 사유, 요건, 동그라미 1번의 목적과 활동. 해산 사유가 되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것은 136페이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다. 여기서의 목적은 간념과 당이 출간하는 각종 인쇄물, 기관지, 당원들의 교육을 위한 자료 등에 나타난 것과 평소에 당의 정당의 주요 간부들에 대하여 상당히 일관성 있게 표방된 목표를 말한다. 동그라미 2번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가 위배된 때에는 강제해산의 사유를 이룬다. 민주적 기본질서란 헌법 제8조 사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명시한 것이 아니라 그냥 민주적 기본질서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민주적 요소만 한정해서는 아니 되고 사회복지주의 등의 요소로 포괄한다고 봐야 한다. 현재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서 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개인의 자율적 인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는 전제하에 당원적 세계관이 입법하는 것으로서 모든 폭력적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와 평등을 기본 원리로 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책 질서를 말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정당의 중요성을 비춰볼 때 정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실질적으로 위배하는 경우에 해산 사유가 된다고 볼 것이다. 현재는 민주적 기본 질서 위배란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강제적 정당 해산은 핵심적인 정치적 기본권인 정당 활동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제한이므로 헌법 제37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만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방가로 선발의 절차.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대통령이 아니라 정부가 제소권자로 명시되어 있다. 방가로 사건의 결정. 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며 정당을 해산하는 결정에는 종국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재는 통합진보당 사건에서 구체적 위헌성을 초래하였다고 판단하고 137페이지 해산 결정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방가로 5번의 해산 결정의 효력, 동그라미 1번의 창설적 효력.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이 선고된 때에는 그 정당은 해산된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해산 결정은 창설적 효력을 가진다. 별도의 해산 명령 내지 처분을 하여야 해산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 자체로 그대로 정당이 소멸되기 때문에 창설적 효과라는 것이다. 동그라미 2번 정당법의 해산 결정 효력 규정.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당선거관리위원회는 당의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자녀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 이는 정당 해산 결정의 실효성에 의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동그라미 3번에 소속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원직 자동상실 여부.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을 받은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들, 지방의회 의원들은 그 해산 결정으로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92조 사항 본문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 해산 또는 제명유예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 변경하거나 이 이상의 당적을 가진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 또는 지방자치법 7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퇴직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당의 해상의 결정이 있더라도 지역구 의원들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의원들도 의원직이 자동 상실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헌재는 이 규정의 해산을 가진 자진 해상의 경우로만 보고 정당 해상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통합진보당 결정에서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선고하였다. 위 공직선거법 규정이 그냥 해산이라고 규정하여 자진 해산뿐만 아니라 강제 해산의 경우도 문헌상 포함하는데 강제 해산을 제외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 규정 문헌 자체를 벗어난 해석한 138페이지 개를 벗어난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2번의 등록 취소, 양가로 1번의 사유. 헌법 제8조 2항의 후문은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정당이 일정한 조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존립의 기반이 불충분하다고 보아 정당법은 등록 취소 사유로 가고 있다. 또한 정당이 소정의 선거에 소정의 기간에 불참한 경우에는 정당의 본연의 임무인 정권 획득을 위한 노력에 의사가 없다고 보아 등록 취소 사유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조직 요건이나 소정 기간 등의 요구가 과중하다면 위헌이 될 것이다. 정당법은 등록 취소 사유로 정당이 1번에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는 법정 시도당 수의 요건 및 시도당이 1,000인의 당원을 가져야 하고 이러한 1,000인 이상이라는 법정 당원 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의 시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는 시도당의 법정당원의 권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동그라미 2번 최근 4년간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 또는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나 시도의회 의원 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동그라미 3번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즉, 위 1, 2, 3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의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3의 사유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과잉금지 원칙 중 최소 피해 최소성에 위반하여 침해한다는 이유로 즉 예컨대 단 한 번만의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 정당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국회의원 선거 등 공직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수회 더 부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등록 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그렇지 않아 침해 최소성을 결여하고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하여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하였고 이제는 효력을 상실하였다. 139페이지 한편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예제도를 두고 있다. 이제 등록 취소는 시험에 자주 나와서요. 조문 위주로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양가로 있는 취소권자 현행 정당법은 당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의 취소를 할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양가로 3번의 효과 당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등록 취소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등록 취소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조항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대로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 대한 등록 취소가 위헌으로 결정되게 따라 이 경우에 대한 부분도 위헌으로 결정되게 되었다. 정당의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자녀재산은 당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고 처분되지 아니한 정당은 자녀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올려두고 그 뒤에 것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